지금 이탈리아에서 그 여성 총리가 당선돼 가지고요. 지금 세계가 발칵 뒤비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 이민, 난민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반EU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구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이민,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몰려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복지기금을 축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무솔리니라는 이 멜라니가 이야기하는 새로 이탈리아 총리가 된 멜로니가 주장하는 것은 반이민, 반난민, 반EU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그 경제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고, 이탈리아가 이 물가가 급등하고 난민이 유입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들로 인해서 이 극단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사실 1910년대, 20년대 이런 과정에서 이 파시즘이 원조가 된 나라도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히틀러보다 더 빨리 파시즘에 대한 이 이론 정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세계적으로 모두가 반이민, 반난민으로 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결국은요, 이 거부라는 것은 극단적 민족주의와 연결되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외부 세력 타도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정체성이 순혈주의로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가자. 이것이 그야말로 이 파시즘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는 오래된 파시즘의 전통이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요, 고졸로서 대학도 가지 않고 지금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행제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당이요, 지지율 4%에서 순식간에 이 당만의 지지율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는 파시즘을 던져버렸다라고 하지만은 이 여자가 파시즘을 던져버릴 가능성은 없고 유럽을 흔드는 거구에 지금 축이 될 거라는 것은 뻔한 겁니다. 자, 이 양상에서요, 지금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저출산의 생산 인구도 절벽이다 이러면서 어제 중앙일보가 외국인 이민 활성화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일면에 했습니다. 한국 인구 절반이 2070년에는 노인이 된다.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죠. 출생아도 25만 명이 안 된다. 한 해 출생아도. 그래서 결국 미국과 독일이 이민을 통해서 생산 인구를 확보했듯이 지금 한국도 이민 활성화를 가야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미국이 사실상 세계 정치의 방향을 끌고 가는 그런 구실을 한다고 보면 지금 세계 정치의 방향이 전부 반이민, 반난민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기득권이 이민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민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나라가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 난민들을 필요할 때는 받아들였다. 독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젊은 남성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터키에서 이민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독일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를 가지고 지금 이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이민 정책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지금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출산은 사회 경제적 요소, 그래서 주거 문제라든지 애 키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가능한 문제인데 이걸 손쉽게 이민들을 불러들이고 외노자를 불러들여서 해결할 경우 한국 사회의 정체성 유지, 사회 통합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흔히 표현을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온 고유한 문화, 전통, 풍습, 또 우리끼리의 단결력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건사회연구위원조차도 이민은 인구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인구 정책과 이민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민은 이민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인구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우수 사례로 언급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외주인들이 이주한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빈곤층이 되어 사회복지 지출 예산이 늘고 지금 터키를 비롯해서 중동 세력이 독일 사회 통합에 큰 문제가 되고 프랑스도 아프리카 중동 세력이 지금 큰 문제를 야기하고 또 출생을 하지 않아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인들은 출생을 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출생해서 앞으로 프랑스가 이 아프리카 중동인의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유입할 때는 이 치밀한 정책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민 정책으로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출생을 많이 하면 저출산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저출산 요인이 있다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애를 안 낳지요. 오히려요, 나이 든 외국인들이 와서 고령화를 가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경제단체들, 이런 쪽에서 기득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들은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17년간 380조를 투입했지만은 저출산을 돌리지 못했고 이제 이민 활성화로 가야 된다. 내국인 일자리를 뺏길 거라는 걱정, 불법 체류자가 늘 거라는 우려는 국가 소멸이 우려되지 않을 때 이야기지. 이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인구 지진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민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대대적인 이민 활성화 정책을 펴자. 결국 이것은 외노자 활성화 정책을 펴자는 겁니다. 한국에요, 지금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계 이민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융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보라서 반이민 반난민에 저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했겠습니까? 이것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지금 거구가 약진하고 또 네덜란드에도 약진하고 프랑스에도 약진하고 영국에서도 약진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지금 이 거구가 약진을 했고 또 지금도 상당한 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 속에서 경향성이 반이민, 반난민,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이 지역별, 권역별 정치 통합체에 대한 반대로 가고 있어요. 민족 유지하면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 우선이다. 심지어 무역조차도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한국이 지금 기득권들이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반대하고요. 보수 언론 중에 이 이민 외노자의 유입에 대해서 앞장서는 중앙일보는 규탄받아야 마땅하고 다른 보수 언론도 이런데 앞장서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지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